북한의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교수를 지냈었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그리고 성균관대 컴퓨터학과 안성진 교수 해킹 전문가입니다.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우선 교수님은 어제 그 해커가 남긴 흔적하고 그 협박을 보면서 어떤 게 제일 특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뭐 용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북한식 용어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어떤 그 북한에서 추정되는 공격으로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요번에 해킹 수법에도 많이 포함이 됐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북한에서 공격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해킹 수법이 어떤 점이 북한에 했던 것하고 비슷한가요?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MBR 레코드라고 해서 이제 그 특정 이제 악성 코드를 심게 되면 데이터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 북한이라고 확인된 혹은 이제 추정되는 그런 그 수법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그 해킹을 할 때는 늘 그 MBR 레코드라는 그 흔적을 남기는 모양이죠? 최근에 그 MBR 레코드를 파괴하는 그런 수법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번 악성 코드에서도 이제 분석가들에 의하면 그런 그 코드를 그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북한 어제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보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부러 그런 흔적을 남기겠느냐. 그 요록이란 말도 그렇고요. 용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그 수법도 지금까지 알려졌는데 그 수법을 또 쓰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물론 그런 어떤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남북한 용어를 쓰면서 틀리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종종 잘 틀리는 그런 단어 중에 바로 이 통째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통채라고 쓰거든요. 채.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남한에서는 통째라고 이제 많이 써서 그 자꾸 틀려나가요. 그리고 이제 뭐 요록이라고 쓰는데 사실은 요록보다는 요목이면 좀 더 이제 북에서 많이 쓰는 건데 요록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뭐 보이부라든지 이쪽에서는 좀 많이 쓰고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목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용어 가운데서 뭐 이미 지난 작년에 이제 그 해커들이 쓴 것입니다만은 뭐 아닌 보살한다, 시침이 뗀다라는 말이죠. 아직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용어를 의도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저는 그 이제 그냥 어찌하다 보면 실수로 썼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그 진짜인 것처럼 하자면 좀 다른 용어들을 쓸 수 있어요. 내가 북한인 것처럼 쓰려고 하면 다른 용어들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건 좀 실수하기 위해서 실수 안 하려고 했는데 실수한 용어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는 뭐 지금 뭐 북한이 공격한 건 아닙니다. 공격한 건 아니고요. 자기들이 뭐 이번에 공격했다고 하면서 뭐 이번에 훔쳐왔다고 하면서 지금 자료들을 공개한 거 이건데 뭐 한선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격당한 적도 없고 빼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믿어주는데 다만 이게 지난 시기에 훔쳐낸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교수님,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법이요. 이것이 우리 수법이 해킹하는 사람들이 수법이 이미 상대가 파악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걸로 알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수법을 바꾸거나 그 경로를 바꾸거나 못합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변경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소위 우리가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이렇게 변종들이 생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천 기술의 기법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뭐 물론 이제 그 수사 결과가 봐야지만 정확한 걸 알겠지만 현재의 방법으로 봐서는 과거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확인된 바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볼 때 상당히 유사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정황들로 봤을 때는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러면 북한 말고 다른 후보들요 이 정도의 역량과 또는
이걸 할 만한 의도를 갖춘 다른 어떤 해커 집단들도 있긴 있나요? 그건 사실은 그 단언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한 국가의 핵심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기반 시설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핵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게 과연 개인으로서 혹은 우리나라하고 특별히 그 관계가 없는 타 집단이나 개인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뭐 그 부분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돈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금전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이 한 것이라면 좀 심각하지 않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 대통령하고 반기문 총장이 통화를 한 것을 정말로 완전히 그걸 다 해킹을 해서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하고 했거나 시진핑 주석하고 했거나 그것도 다 알 수도 해킹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 해커, 북한으로 예측되는 그 해커가 이제 자료를 이제 뭐 10여 개를 이제 아주 그 전격 발표 이제 올린 것들 보면 공개한 것들 보면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루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하고 있는 루머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 군중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미를 급증시킬 수 있는 요소를 확 거기다 가미를 했거든요. 첫째,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해. 돈도요, 그냥 한두 푼이 아니고 몇십억 우려고 합니다. 몇십억 달러가 아까워서 더 큰 걸 포기해야 되냐 이런 거 있고요. 여기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고 통수권자와 그 유엔 사무총장과의 대화 내용을 이제 올렸죠. 이것이 어떻게 이제 빠져나간 경로는 다르게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이런 걸 섞음으로 해서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돈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어떤 기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증폭시키 가지고 이 이야기 자체가 다른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어떤 전력이 굉장히 이제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큰 전력이 지금 가동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또 최근에 김기정 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런 걸 한 방 띄우지 않는가. 사실 잘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께서 돈을 달라 해서 달라고 하면서도 돈을 받지 않기로 각오한 사람처럼 이중 플레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의 이 가능성들을 좀 더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녹취록이 청와대가 당시에 발표했었던 그 대화 요지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하니까 진짜로 해킹을 한 건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좀 각색을 한 건지 그건 아직 명확치 않은 거죠? 아직은 명확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의 그 구체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여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청와대가 내놓았었던 보도자료하고 일부 다른 부분, 빠진 부분도 있고 들어간 부분도 있는데 그게 정말 일치한다면 청와대가 갖고 있는 보도자료를 내놓지 않은 원본하고 일치한다면 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로로 이걸 해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음성 통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고전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전화망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 같은 경우에 특정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도청하는 형태로 패킷을 잡아다가 이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환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하든가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형태가 됐건 간에 뭐 해킹을 해서 서버를 해킹해서 가져갔던 음성 데이터를 가져갔던 아니면 고전적인 방법의 교환기를 어떻게 녹취를 했던 이런 걸 썼다는 것 두 가지 방법 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주 북한이 고도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료들은 뭐 청와대에서 직접 뭐 훔쳐내었거나 그런 아주 대통령과 또 우리 유엔 사무총장과의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어떤 관계자들이 아니라 기자들,
예, 기자들이 이메일은 거의나 북한이 뭐 청와대 출입기자 또 그리고 뭐 통일부 출입기자, 외교부 출입기자 거의나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이 이메일을 마치 제 것처럼 마음대로 이거 들락날락하면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 속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 정도의 어떤 기사들입니다 공개됐고 좀 더 뭐 뭐 예측성, 억측하는 내용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직접 가져온 것처럼 뉘앙스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순수한 해커가 아니다 이거죠. 돈을 바라는 순수한 해커가 아니라 계속 심리전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라고 아직 뭐 증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가정한다면 북한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대표님은 추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래 이제 앞서서 살짝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북한이 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남한의 이슈들을 이렇게 그 주도해야 될 그런 블랙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한미 군사 연습에서 이 한미 연합군이 이 굉장한데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지금 뭔가 크게 상론화시키지 말았으면 이슈에서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고 또 김기종과 같은 이번 그 이 불미스러운 사건 미국 대사의 그런 어떤 테러 시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이 있고 중요하게는 지금 이 한수원에 대한 작년에 이 사이버 공격이 있고 나서 우리 뭐 이 국정원을 비롯해서 국가 사이버 테러 센터가 주축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방어를 잘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걸 다른 식으로라도 폄하를 해서 결국은 뭐 자기들이 노리는 목적이 뭐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은 북한의 사이버 이런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고 그냥 물먹은 담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자꾸 설파시키는 게 학습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물먹은 담벽이라는 표현이 있군요. 북한식 표현이군요. 북한식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까 아니모사 이런 것도 안 쓰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그냥 무의식중에 나왔다 이거죠. 물먹은 담벽. 자, 그 진짜 우리가 물먹은 담벽인지 말이죠. 이게 청와대가 뚫리고 맘먹으면 뚫리고 아까 음성 패킷도 뚫리고 원전 도면도 지금 그 한수원에서는 과거 버전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도면은 정말 안 뚫릴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정말 궁금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대비를 해야 될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보안이 강화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분리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그 원전이 갖고 있는 망하고 업무하고 이제 분리된 상태에 있고요.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여러 대책과 그다음에 관련해서 많은 그 조사들을 또 했습니다. 해서 인력도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보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은? 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든 일이 다 그런데요. 어떤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온다는 걸 예측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는 거의 힘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커는 원래 이 창과 방패의 대결은 막아놓으면 또 새로운 방법으로 또 뚫고 또 다른 걸 또 고안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맞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집을 보호하는 거 하고 아주 중요한 시설을 보호하는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시설은 100% 뚫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둑이 들면 안 되고 뭐 침입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해당되는 시설들은 100% 뚫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준비 상태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이제 점진적으로 강화시켜야 될 요소는 있지만 지금 모두가 이렇게 이 방어에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공격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은 지금 그래서 강화돼서 지금 좀 안심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농협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뚫릴 만한 곳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거 예. 다 지금 다 강화를 못했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허점들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도화된 정보화 사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든 시설들이 정보화되어 있는 거를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다 막을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갖고 있느냐? 예.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중요한 시설들은 가지고 있는 그 한정된 자원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정말 그 절대로 뚫리면 안 되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보호 조치를 하면 가능한 것. 이렇게 둘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약해 보이는 시설들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설이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떠안는 그런 그 피해 자체가 예. 광범위하고 심각하진 않은 이제 그런 시설로 이제 구분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대표님은 북한의 IT 전문가셨고 교수였는데요. 네. 북한의 지금 그 해킹 능력, 네. 사이버 전력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요, 이제 초기에 그 해커 전문 부대인 121 부대라고 하죠. 지금 호칭도 좀 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98년도에 창설이 됐어요. 98년도.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의 한 17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 동안에 한 500명 정도로 시작됐던 조직이 이전 거의 뭐 한 3천 핵심 인력만 그 지원 세력까지 하면 거의 5, 6천 명의 대부대로 5개 사단 무력으로 지금 증강됐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나 그게 동원된 영재들이 어떤 뭐 수를 보나 머릿수를 보나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테고요. 그럼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력도 못지않게 이젠 당당히 세련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시설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이제 보호하고 있는 점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공격 기도들, 예를 들어 뭐 디도스라든지 APT 공격,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잘 탐지하고 대응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런데 북한이 아직 드러내지 않는 새롭게 발견할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망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원전과 같은 데서는 막만 분리하면 우리는 이게 난공불락이다. 어떤 적도 우리를 막만 분리시키면 공격 못한다고 하는 이런 신화를 좀 깨어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사회공학적 기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에어갭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있어서 사람이 그 시스템에 접근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이 본체하고 모니터 사이에서 오가는 전파 신호를 밖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디지털 원신호로 바꾸는 그런 기술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이런 그 가능성들을 다 공격해서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통을 우리는 사전에 좀 예측성 있게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는 북한의 어떤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수단, 기술, 충분히 저는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제일 우수한 인재들을 해커로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그럼요. 뭐 한 가지만 실례를 든다면요. 이 어떤 사람이 사이버 전사가 되느냐. 이게 북한 각 도시, 군 구역에 제일중학교가 있는데 그 제일중학교는 해당 그 지역에서 최고 영재가 들어가서 공부하죠. 거기서 또 제일 최고는 도로 중앙으로 올라가면 제 평양에 있는 금성 1.2중학교에는 해마다 한 200 내지 300명의 졸업생이 나오는데 그건 정말 전국적으로 최고의 영재들이 가죠. 그 친구들은 프로그램을 짜는 것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짜고 있는 뭐 사람한테 쉬운 그런 어떤 뭐 인간 언어, 각한 언어가 아니라 기계가만이 알 수 있는 아주 복잡한 어셈블리나 머신 랭귀지로 짜기 때문에 우리가 워낙 좋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술이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 또 대한민국도 역시 세계 최강의 IT 강국답게 방어력도 높아지고 있고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서로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칼과 창과 방패의 싸움이고 북한 말로는 고양이와 쥐와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고양인가요? 고양이는 저희 대한민국이고 쥐는 북한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과학고등학교 같은 거 만들어서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 다 만들어서 거기서 해킹하는 걸 양성을 하는 거군요. 해커들을. 그럼요. 그렇죠. 자,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시간이 다 됐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